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최근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오늘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함께 보고 앞으로 에코프로 BM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매출 판매 비중을 보면요, 논 IT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고, 그 다음이 전기차, 그 다음이 ESS 부분이었습니다. 논 IT용 같은 경우에는 무선 청소기, 전동 공구 등과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차의 비중이 지금은 조금 반이 안 되지만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리포트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 보고서에서는 이런 EV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먼저 2022년도 3월 29일 대신증권의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분기 매출은 6,137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3% 증가가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43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44%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프리미엄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는 견조하면서 호실적을 전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DI의 젠5 배터리양 NCA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2분기부터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SK온양 NCM의 9반반, 요 9반반은 2분의 1이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니켈이 9, 코발트가 2분의 1, 그리고 망간이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 2분의 1, 2분의 1, 요 비중이 주행거리가 가장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NCM9 반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3분기부터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매출은 3조, 전년도 대비해서 105% 상승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2,30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8%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분 전체 매출 비중이 2021년도는 44%, 2022년도는 60%, 23년도는 72%로 확대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논 IT EV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또 화재 이슈로 생산 중단된 CAM4 라인의 4N 1.6만 톤 캐파는 올해 상반기 내 재가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CAM의 3.6만 톤은 조기 풀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CAM의 5라인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3만 톤이 4분기쯤 조기 가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23년도 1분기 때부터 가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부분이 앞당겨졌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화재 손실분의 모든 부분을 상쇄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도 헝가리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2024년도부터 9,700억 정도의 10.8만 톤 정도의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2022년도 4월 20일 SK증권의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1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연말에 양도세 이슈라던가 금리 상승의 이슈, 오창 공장의 화재, 임직원 내부자 거래 등의 이슈로 4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 정상화를 통해서 30% 이상 지금 현재 반등한 상황입니다. 2022년도 1분기 매출은 6,3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9% 상승이 될 것이고, 전 분기 대비해서 25%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6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3% 증가가 될 것이고, 전 분기 대비해서 32%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7%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CAM4 공장의 화재에 따른 가동 중단에도 출하량은 10%가량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양극재 가격 상승과 하이니켈 수요의 호조로 가격 상승 효과는 10% 이상으로 추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는 전기차 중에서도 프리미엄급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수요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양극재 매출 비중은 지난해 4분기 50%에서 1분기 6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논 IT 매출 비중이 CAM4 공장 화재에 따른 출하 부진으로 36%가량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의 핵심은 전기차 양극재 판매에 대한 증가가 얼만큼 되었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월 14일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각각 소재에 따라서 업체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양극재 부분만 따로 띄어서 봤는데요. 이 양극재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2021년도에 엄청난 성장률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꾸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고 지금 2022년도에는 추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2023년도에는 순이익에 대한 증가율이 76%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한다 우리 딸.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증가율이 탄탄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현금 흐름은 오늘 나왔던 SK 리포트에서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2022년도까지 낮아졌지만 23년도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23년도까지 감소를 하지만 24년도에 높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면요.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외국인 순매도 상위 2차전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이 17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고, 그 다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C, 일진머티리얼즈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대도시들이 봉쇄를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산 여파로 중국 2차 전지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가격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하는가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가 유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5월 6일 시간 외까지 거래를 해야지 권리락 이후 5월 9일날 월요일날 팔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유증 부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신주 배정은 1주당 0.056441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주당 6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증 같은 경우에는 받는다라고 하면은 6월 24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를 해야 되며, 권리락은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배정일은 6월 28일 화요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배정은 한 주당 3주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는 그만큼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을 보면은요,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매출액은 56%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은 70%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는 29%, 2분기에서 3분기에는 17%,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14%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보면은 1분기는 평균적으로 133.13% 증가가 되고 2분기는 88.09%, 3분기 때는 51.77%, 4분기 때는 146.57%로 모두 다 전년도 대비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증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하락했지만 SK증권은 목표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 역시 SK증권에서 13% 증가를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목표주가의 수정률은 마이너스 2%였고 오늘 2시 33분을 기준으로 해서 47만 7천 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목표주가의 평균치까지 도달하는 범위는 11%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주가를 구하면은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곱하기 PER을 하니까 목표시가 총액은 11조 18억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10조 9,326억 원으로서 별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발행주수를 나누니까 적정주가는 48만 23원이 나오는데 현재는 47만 7,700원으로서 역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40점의 점수를 주었고 총괄적으로 저는 70점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열매가 맺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2025년도까지 시설 가동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럽이라던가 북미 부분에 시설 가동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전기차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또 원자재 상승 이슈에도 하이니켈,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니켈의 비중이 9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고기술력이 요해지는 부분인데, 특히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는 길게 하고 망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대처를 하면서 안전성이 증가되면서 주행거리는 늘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니켈과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 힘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의 수요와 앞으로 더 증가되는 생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점차적으로 낮춰지는 PER이 있습니다. 2020년도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PER이 낮아지고 있고,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기업의 견조함을 보이고 있는 부분과 함께 유증 자금을 통해서 에코프로 글로벌을 설립을 해서 유럽, 아메리카 등의 북미 해외 생산 거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중의 목적이 지금 자금이 너무나도 없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년도에 200% 이상의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물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약세, 그리고 자금 이탈로 성장주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이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성장주는 그만큼 약세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부터 폭락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올라갈 때 발목을 잡고 올라갈 때 발목을 잡고 이런 현상이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코스닥 시총 1위로서 패시브 자금에 의한 시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의 전망이 좋아도 이 패시브 자금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마치 삼성전자와 같은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어지는 부분인데, 시장이 현재 약해서 저항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70점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2025년도까지는 확실한 모멘텀과 성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장에서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 혹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할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저는 전 저점에서 전 고점까지의 이 저항 라인을 그려놓고 요 앞에 매물대 선을 그었을 때 그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만원까지는 올라갈 자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바라보고 단기로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나는 좀 단기로 진입을 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 라인대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저항을 뚫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매물대가 어디 있을까 봤더니, 물론 요 라인도 매물대가 될 수도 있지만 큰 매물대로 보면은 52만 5천원 부분이 큰 매물대로 보이기 때문에 52만 5천원까지 보시고 여기까지 단기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 매물대도 역시 뚫었다라고 하면은 최고점까지 바라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를 뚫었다가 이탈을 했을 때는 당연히 손절 라인을 잡는 것이 좋겠죠. 지금 현재 요 추세를 이탈하는 것도 충분히 손절 라인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는 어디까지나 참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항 라인이라던가 지지 라인을 그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